자, 그래서 일단은 타임라인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좀 부끄러워요. 자, 여기 보시면 모품, 좀 부끄럽긴 한데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상황을 얘기를 해줄게. 내 시험 칠 때 상황을. 그래서 너희랑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 사실 9번 문제에 좀 독특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 대문자 G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이제 어쨌든 수업 준비를 하는 입장이니까 학생들이 살짝 쿵 했을 수는 있겠구나? 근데 이게 뭐 사실 당황스러울 만한 신유형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사실 요거를 풀면서 내가 느낀 게 이거 수능 때 기니디 내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6평도 기니디가 나왔고 9평도 기니디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어쨌든 수능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일반적으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서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치는 목적이 뭔지는 알죠? 학생들의 실력 평가도 있지만 올해 수능을 이런 식으로 출제하겠다라는 경향에 대한 제시도 있어요. 근데 이 기니디 문제는 내겠다 싶었는데 사실 11번에 출제가 됐고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 변별력이 전혀 없었던 기억, 니은, 디귿이기는 했어. 그런데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은 이 14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11번에 출제됐지만 만약에 14번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해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어려웠던 문제들 꽤 있었죠. 수능 2023학년도 수능 14번에 나왔던 문제, 막 극한 상쇄나 이런 이상한 소리가 도는 문제가 있다. 뭐 요런 얘기 했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로 역추적해가지고 함수 추론하는 문제 혹시 기억나요? fx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테그랄 해놓고서는 극값을 갖는다. 뭐 f1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 그런 문제도 어려웠었고, 근데 요즘에는 공통 문항들의 어떤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14번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긴장해야 될 소재가 아닌가 싶고요. 15번을 건너뛴 이유는 따로 없어요. 그냥 뒤에 거부터 풀고 싶어갖고 뒤에 거부터 풀었고요. 그래서 16번부터 20번 푸는데 20번에 빈칸 뚫어넣는 문제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빈칸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1번을 딱 봤는데 너희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야. 이 문제가 생각이 나죠? 작년 9평 21번 문제 fk 플러스 2 빼기 fk 나누기 2였던 문제.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났고, 근데 문제가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괜찮게 잘 출제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거의 나는 이제 고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22번에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나오는 게 6월 때도 기조가 그랬는데 올해도 아마 수능에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15번에 지수로그 함수를 내고 22번에 수투 문제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지수로그가 22번에 출제가 되면서 발생한 현상은 뭐지? 수열이에요. 수열이 많이 약화가 됐다. 그쵸? 사실 거의 안 나온 수준이죠. 3점짜리만 약간 뭔가 비중 있게 나온 느낌이고 4점에서는 느낌이 좀 없었던.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 이거는 내 뇌피셜이기는 한데 공통에서 수열의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가고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미적 29번 문제 등비급수 문제가 약간 수원과 미적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미적분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이게 미적으로 옮겨갔다라는 느낌을 받기 충분한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사실 15번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어쨌든 너희는 개형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읽기 편해요. 어렵지가 않고.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생으로 3차 함수와 절대값 x 그래프를 놓고 개형 추론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요. 개형이. 그래서 개형 추론 자체의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실전에서 계속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더라면 문제가 잘 읽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공통 과목이든 미적분이든 아이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썼을 것 같은 문제는 15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개형이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는지가 잘 감이 안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적절한 식을 통해서 개형 추론의 난이도를 스스로 낮출 수도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이번 시험은 22번보다 15번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실전에서 15번보다 22번이 훨씬 더 쉽지 않았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요. 근데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요즘에 약간 27번이 느낌 좀 있게 출제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번 미적분은 사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신에서 역함수의 미분법 요거를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을 했으면 항등함수꼴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얘는 진짜 마지막에 풀자. 28은 진짜 마지막에 풀자. 이번에도 28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다. 근데 문제 자체가 찍기 좋게 출제되기는 해서 학생들의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진 않은데 얘는 어쨌든 기대값이 0.8점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냥 5분의 1로 찍는다라고 하면은 기대값 0.8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때 내가 만약에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28번에 접근할 시간이 남아있다. 그럼 그만큼을 투자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6평 28번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번은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등비급수인데 신선한 느낌이 좀 드는 문제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비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왜 줬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연속된 거 딱딱딱 추론하다 보면 맞아떨어지는 걸 찾아서 아마 정답을 냈을 건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린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R이 왜 유리수로 제시가 됐는지 이거를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 30번 푸는데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이번 시험이 역대급으로 28번과 30번의 난이도 차이가 극악으로 벌어진 그런 평가원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30번 난이도가 내가 여태까지 봤던 선택과목 미적분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난이도가 역대에서 낮았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30번보다는 28을 먼저 건드리는 게 어떠한가가 조금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 이 28번을 처음 접근했을 때 이게 뭐지? 안 풀리는데? 하다가 30번으로 들어갔다가 28번으로 넘어왔는데 이 과정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28에서 30으로 28 풀다가 29, 30 풀고 다시 이제 28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추론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느꼈고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서 이래서 나는 식을 더 활용해서 추론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시 접근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왜 특정 어려운 문제에서의 조건을 해석할 때 이게 나한테 잘 와닿게끔 의역하는 과정을 거치잖아. 내 말 이해해?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 조건에 x는 2와 6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g를 미분해서 2라는 지점과 6이라는 지점에서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의역의 난이도를 낮추는 거 문제가 나한테 더 잘 이해되게끔 만드는 거에서의 식 활용이 이번 시험에서 나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21번, 공통 21번 많이 틀렸죠. 그리고 대부분 맞춘 학생들, 제대로 푼 학생들 거의 없더라고요. 숫자 때려 넣어갖고 풀었더라고요. 근데 그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프 활용보다는 식 활용이 조금 더 중요했던 문제 같아. 그래서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테마를 잡자면은 식 작성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테마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총평을 하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볼게요. 되게 부끄럽다. 이거 타임라인 적어놓고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뭐 앞 페이지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객관식 8번 문제에 로그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미통일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전 수업 시간에 만약에 8번 문제에 미통일이 잘 되지 않는 로그 문제가 나온다면은 로그의 정의를 이용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떠한가?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8번은 로그 문제인데 만약 미통일이 좀 어렵다 안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미통일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로 변환할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떠한가.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8번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9번 문제는 아마도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적분상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캐치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번은 교대 급수 느낌이죠. 그러니까 교대로 뭔가 부호가 전환되면서 특정 항들의 값으로 이 여기 두 번째 있는 시그마식을 잘 해석할 수 있었을 거고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11, 12번은 내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문제고요. 13번은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있고요.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네요. x가 a로 갈 때 이때 fx라는 놈이 지금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너희들은 잘 묶어갖고 해석을 했을 거야. 그래서 fx에서 k의 x 더하기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x제곱 이렇게 있고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k를 찾으세요. 이 뜻입니다. 이번에 내가 점수 취합을 하면서 생각보다 13번 문제들을 많이 틀렸더라고요. 네, 많이 틀렸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내가 극한의 존재성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얘가 x가 아니라 x제곱이기 때문에서라도 굉장히 쉽게 잘 출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틀린 학생들 대부분 다 3번으로 틀린 것 같더라고. 아닌가? 3번으로 아마 틀렸을 거야. 근데 나는 3번을 쓴 학생들의 어떤 학습 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하세요. 이거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 극한이 모든 실수 A에 대해 존재하도록 하는 K를 설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얘가 0이 되는 순간과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두 개를 관찰을 해야 될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이 fx라는 요 식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찰해야 되는 게 너가 0이 되는 순간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걸 뭐 그래프로 추론해도 그러려니 하지만 나는 굳이 그래프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너도 0이 되지 않고 너도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문제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무슨 경우도 있을 수 있냐? 얘 근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은 중근 가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실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d는 0인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d는 0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판별식에 따라서 나는 거죠. 얘는 이제 d가 0보다 작은 게 될 거고요. 괜찮나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상황을 관찰을 할 때 여기 위에 있는 x의 제곱을 관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약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0이 되는 실수 x가 존재했더라면은 그거는 0이어야만 해. 이 문장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더 없었어 라고 이야기한 건 뭘까? 만약에 얘가 x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분모에서 0 되는 x 인수가 2개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0일 때 0이 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 밑에 인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약분할 인수가 분자에서 모자라는 일이 생기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 줬습니다. 너 만약에 0이 되는 x가 있어. 그래도 괜찮아. 왜? 있어봤자 2개밖에 없거든. 분자가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게 제곱의 의미예요. 따라오시나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 두 상황은 그냥 뭐로 퉁칠 수가 있냐? x가 0일 땐 fx 빼기 k에 x 더하기 2가 0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와 별개로 0이 아닐 때는 0이 아닐 땐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0이 아니라면은 주어진 식은 0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상황이 지워지는 거죠? 너인 상황이 지워지는 거죠. 0과 0이 아닌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됨과 동시에 0에서 중근인 경우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얘를 x제곱으로 줄 수밖에 없었네.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들겠죠. 그래서 뭐 판별식으로 접근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f0이 2k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로 중근인지 한 번만 확인해 주면 돼요. 얘가 만약에 중근이 안 나왔어요. 그럼 아마도 누구를 제껴야 될까? 이때 발생되는 k값을 제거해야 될 거야. 그래서 f0 값 계산하면은 실제로 12가 나오고요. 그럼 얘가 12가 됐다면 주어진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x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의 형태가 발생하죠. 돼요?
그러니까 얘가 k가 만약에 6이라면은 여기에 6이 들어갔을 때 6x 플러스 12가 싹 다 지워지기 때문에 만족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까지만 고려해서 k에 6을 추가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럼 이 식 계산하시면은 x제곱 더하기 6-k에 x 더하기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는 0. 이 판별식 d를 계산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k제곱 빼기 12k에 플러스 8k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4배 빼시면은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만족할 수 있는 k의 범위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야인데 밑에에서 뭘 추가했어요? 6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까진 괜찮아 라고 해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내가 방금 말한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0이 아닌 다른 값에서는 0이 될 수가 없고 오직 0에서만 0일 수 있어요 를 잘 정리하면 결국에 중근인 상황밖에는 불가능하다. 이해해? 근을 갖는다면 중근밖에 불가능하다까지의 논리가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인데 14번은 내가 해설을 할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냥 뭐만 잘 파악했으면 괜찮을까요? 탄젠트 함수의 주기를 파악해서 좌표를 미정계수로 잘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길이 자체를 주기로 연결 지어서 풀었으면 깔끔하게 아마 잘 해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어떻게 조작되는지, 그래서 우리 내신할 때 많이 배웠던 절대값 b분의 주기 해서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파이 k였구나 라는 걸 이용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14번이었고요. 내가 아까 적어둔 타임라인에서 너네가 본받았으면 좋겠는 거는 14번까지 푸는 시간이에요. 내가 14번까지 푸는 시간 아까 몇 분으로 적어놨지? 뭐 대충 한 10몇 분 아니었나? 근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아마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있었거나 맞출 수 있는 학생들 꽤 많았을 거고 나보다 빨리 푼 학생들 훨씬 많았을 거야.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아마 나머지 문제들을 풀 때의 시간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뉘는 거지,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이. 내가 객관식 14번까지 푸는데 시간은 나랑 엇비슷하게 맞췄어. 그랬는데 남은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앞으로는 킬러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킬러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러면 준 킬러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 또한 연습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13번에서 시간 많이 버리셨으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근데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오늘 내가 사실 뭐 해설 강의라기보다는 공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평가원이 계산 실수를 할 만한 해서 나올 만한 정답은 선지에 안 넣는다라고 했잖아. 근데 평가원이 봐주지 않는 게 있으면 그게 뭐라고 했지? 5개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답을 7이라고 쓰거나 심지어 아까 어떤 애는 9라고 썼더라고? 9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답을 7이라고 쓴 학생들은 그냥 5개념이잖아요. 이건 혼나야 되는 게 맞죠. 옛날 같았으면 평가원이 답을 홀수로 줬을 것 답을 짝수로 줬을 것 같아요. 홀수를 없앴을 것 같은데 2개씩 차이 나게끔 이거는 좀 이제 혼나라고 하나씩 차이 나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15번인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아까 정리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개인적으로 얘를 3차 절대값과 절대값 x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거는 난이도가 어떻다? 난 좀 높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난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실전에서 좀 필요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식과 개형의 중용이라 표현할게요. 중용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중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처음 어떤 풀이를 밀고 나가, 그럼 보통 사람은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바꾸려면은 넘어갔다 돌아와야 돼요. 그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제에서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0부터 x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때 f0이 0이라고 한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라고 줬네요. 이렇게 쓸게요.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쭉 가는데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나서 가조건과 나조건이 좀 잘 읽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죠?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fx라는 함수와 절대값 x라는 함수의 방정식 이렇게 같다라고 놨을 때 만족시키는 x가 4개 존재한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뺄게요. 즉 우린 이걸 아마도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gx가 x는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 말인데요. 나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모르겠어. 내가 이번 해설은 다른 선생님 강의를 안 봐서 다른 사람 것도 나중에 좀 궁금한 문제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예시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쳐요.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칠게요. 이 문장은 x는 a에서 fx가 불연속이란 뜻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a가 아닐 때 연속이다 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볼게. 우리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 중에서 x가 t로 갈 때 평가원 22번 문제였죠. 23학년도 평가원 22번 문제, 주관식의 극한이 나왔던 문제 기억나? 어쩌고저쩌고가 존재하는 t가 마3과 6뿐이다. 이 말이 있었죠. 이 문장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뿐이라는 말을 왜 붙여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3과 6일 땐 존재하면서 마3과 6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극한이 존재하도록 하는 t가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평가원, 너네 내가 그거 설명했을 때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표정을 짓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3과 6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모일 수 있어. 무조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이외에 t가 존재할 수 있다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얘 나한테 그때 뭐라 했어? 에이 선생님, 그 평가원 문제인데 그럼 a에서 연속인데 x는 a가 아니라고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근데 이 문제 아니잖아. 풀어봐서 알지? 야, 2와 6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했어. 그럼 진짜 2와 6 제외하고 나머지에선 극값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야? 아니야. 2와 6 제외 나머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극값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해해요? 여기에 뿐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거야. 뭐야? 그냥 x는 2와 6에서 절대값 fx라는 함수와 절대값 x라는 함수의 대소가 전환된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지 2와 6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극값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석했으면 문제가 안 풀렸을 거예요. 일단은 이해하셨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아마 너희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개형을 추론했을 거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림 그리면서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아마도 먼저 그렸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렸어. 쌤, 저는요 2라는 지점과 6이라는 지점에서 대소가 전환돼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는 대소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생각을 했으면 안 되냐? 쌤, 근데 F0이 0이라는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0에서는 극값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0에서는 대소 관계가 전환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대소가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프를 그려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대소관계가 이 조건만 봤을 땐 전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여서 잘 모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개형을 아마 추론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0,0을 어쨌든 지나면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절대값으로 꺾었을 때 이런 그림이 되는데, 그러면 나조건 만족이 되지만 이거 가조건 만족이 안 되네? 다른 그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그림 한번 체크해 볼까? 너희 요거 필기 안 해도 돼. 실제로 내가 추론했던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해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지금 시험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대입을 좀 해봐. 저 절대값 x 그래프가 있어. 똑같아. 2라는 지점이 있고 6이라는 지점이 있어.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대소가 전환돼야 돼. 그런데 1번 개형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실근이 하나가 더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럼 실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지금 그린 절대값 개형은 이런 개형이었어.
근데 이런 개형일 때 문제 조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개형을 바꿔볼까?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절대값 함수의 개형이 요거잖아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거. 그래서 이걸 여기다 갖다 그냥 옮겼어요. 그래서 이걸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 그냥 꺾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 이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럼 이런 그림 말고 뭐 다른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금 교점이 2개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내 말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접하는 거 말고 그림 좀 별로긴 한데 이렇게 한번 추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네. 괜찮은데? 나는 그래서 이 빨간색 개형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맨 마지막에 아주 짜증나는 조건이 하나가 나와 있죠. 요즘 약간 트렌드 아니야? 맨날 부등식 갖다가 개형 만족되는지 아닌지 찾는 문제. 지금 거기 보시면은 F6 곱하기 G2가 음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게 들어맞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린 빨간색 개형은요, 그림을 연장한다라고 쳤을 때 이 부분은 원래 이런 부분이었고 이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접힌 부분인 거잖아. 그럼 이 그림에서의 이 6이라는 값은 실제 F6 값이 맞지? 그러면 주어진 그림에서의 F6은 0보다 아마 컸던 것 같고, 우린 아까 미분에서만 관찰을 했는데 이번에는 G2라는 값의 부호를 실제로 추론을 해야겠구나. 그럼 0부터 2까지 해서 이 피적분 함수의 뭐를 파악해야 돼? 부호를 파악해야겠네. 그런데 0부터 2까지 해서 절대값 F에서 절대값 X를 뺀 부분을 적분하면은 이만큼의 넓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그림에서는 G2라는 값도 얼마가 튀어나와? 0보다 크다라는 게 튀어나오네. 이거 안 되네. 맞지? 이거 안 되네. 맞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세 번째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근데 약간 느낌이 쎄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 실제로 이거 문제 푼 학생들 중에서 내가 그린 그림 학생 많을걸? 이런 그림 실제로 많이 그렸을걸? 그래서 이번엔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접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일단은 교점이 2개가 벌써 생겼다? 이해돼? 되니? 그런데 아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교점이 2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잖아. 그리고 언젠가 한번 6을 뚫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여기에서는 무조건 지금 4개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점의 존재가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0을 지나면서도 여기에서 교점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들고 내가 최종적으로 추론한 개형이 어떤 거냐, 이런 개형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이거 나름 이런 풀이도 의미가 있거든. 내가 다른 더 편한 풀이를 소개할 건데, 이 첨점 갖는 부분에서 노란색 그래프를 접하게 만들었더니 여기도 뚫어, 여기도 뚫어 이랬던 이유는 뭐지? 이 지점에서의 노란색 그래프의 미분 계수가 흰색 그래프의 좌미계랑 우미계랑 비교했을 때 분명 대소관계가 나뉘었기 때문에 너가 언젠간 뚫고 올라갔어야 됐고 너도 언젠가는 뚫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야. 그래서 불가능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0에서의 어떤 미분 계수들을 잘 조작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때 첨점과 첨점이 접하는 상황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개형 추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3차 함수가 생겨 먹어요. 여기를 분명히 지나야 합니다. 근데 난 왼쪽 교점 만들고 싶지 않아요. 즉 이런 그림은 싫어요. 근데 이런 그림이 싫어갖고 빨간색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갖는 상황이 불가능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꺾였을 때 이렇게 접하면 왼쪽에서 교점 안 만들지 않나? 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교점이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지잖아요. 잘 봐봐 얘들아, 우리 내가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 이 그래프랑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두 함수값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하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문제 혹시 기억나? 나형 21번 문제. 그 시험지에 이런 그림 그려져 있고 여기 0, 2, 3 찍혀 있고 내가 여기다가 막 이런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었던 문제 혹시 기억나요?
요 문제랑 비슷한 느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빨간색 그래프의 우후 미분계수와 흰색 그래프의 우후 미분계수와의 대소관계가 어때야 될까요? 자, 여기 이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 F'0입니다. 맞죠? 절대값 그래프의 우미분계수 이야기하는 거야. 너 이거 1보다 작거나 같아 아래쪽에서 이런 그림으로 생길 거야. 교점도 안 생기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잘 봐. 이 지점에서 빨간색 그래프의 좌미분계수는요, 마이너스 F'0이라는 값입니다. 이 마이너스 F'0이 어때야 될까? 더?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때야 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지. 이해해? 그럼 이거 두 개를 조합하면 무슨 결론이 나와? F'0이 1 이상 1 이하다라는 말이 나와. 이거 무슨 상황이야? F'0이 1이라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원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렸다라고 치면은 이 연장된 y는 x에 뭐 했다는 얘기야? 0에 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한번 바라봐 볼게. 여기 3번 개형만 쌤이 지울게. 너무 어렵지, 이렇게 추론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y는 x라는 직선의 3차 함수가 처음부터 여기에 접하는 거죠. 여기에 접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2에서 부호 전환, 6에서 부호 전환돼야 되죠.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 넣었어요. 이랬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를 꺾게 되면은 여기에 첨점과 첨점이 접하는 형식의 모양이 그려지는 거 맞아요? 이해되니? 이런 그래프라면은 여기 6, 0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실근이 생겨? 4개의 실근이 생기니까 가족권 만족이 되고 2와 6에서 뭐가 생기니? 부호가 전환되는 것도 생겨. 이게 정답이야. 난도가 어때? 너무 어렵고 이걸 이렇게 해서 맞췄다라고 치더라도 찜찜함이 남을 만한 풀이 같아요.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자,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잘랐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여기다 갖다 잘 넘겨볼까? 그림이 잘 안 찾아지는데 했으면 넘기거나 아니면 식을 적절히 활용할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말을 전할게요. 얘들아, 기억해. 우리는 시험 보는 와중에 실력이 늘 수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수능을 보는 목적이 뭐야?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야? 뭐 D-400이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능을 내가 아는 거를 쏟아내고자 해서 봐요. 근데 지금 내가 한 풀이는 어떤 풀이에요? 피지컬을 요구하는 풀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갖고 있는 피지컬이 다르잖아. 누구는 이게 나는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실전에서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뭐의 도움을 빌려야 돼? 내가 정보를 조금 더 이용해서 식추론, 그러니까 개형 추론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봐. 상황 정리를 좀 해보자. 이거 x값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돼. 근데 0은 확보됐지. 2도 확보됐지. 6도 확보됐지. 나머지 하나 모르지. 이 상태거든? 됐니? 아니 얘들아, 된 거잖아. 그런데 fx가 0,0을 지난다라는 정보는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x란 인수로 묶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해? 근데 들어봐. 이렇게 하고 이 방정식을 작성하려고 한번 해보잖아? 그럼 생각보다 간단하다? 여기다 그냥 각각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값 x로 묶어. 그러면 안쪽이 절대값 qx의 1뺀식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관찰을 할 때 0은 여기에서 나왔구나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가 0이었던 거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 2와 6이 튀어나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고. 아 쌤, 그러면요 여기에 2와 6과 네모가 튀어나오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고. 물론 여기서 좀 센스가 좋은 학생들은 0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0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거와 이거의 합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0이 중복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몰랐다 해도 괜찮아. 일단 이거부터 출발을 하자 하고서는 실전에서 했다라고 칠게.
그럼 우리는 뭘 했어? 난도 낮췄지. 왜? QX 2차거든. 그럼 추론이 쉽거든.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였기 때문에 너도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거든. 그런데 걔가 실근의 개수가 3개 나왔다는 뜻은 분명 뭐였던 거야? 접이었던 거야. 그런데 네모에서 반드시 접해야 되지 않을까? 왜? 2와 6에서는 뭐와 뭐의 대소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와 1의 대소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개형에서는 절대값 q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y는 1이 뒤집어진 극대값에 접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6, 그리고 여기가 네모가 되면서 네모는 아마도 4가 되겠지. 정중앙이니까. 됐니? 그런데 자, 얘들아 살짝만 지금 집중하자. 봐봐. 이때 F6의 부호를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F6은 내가 지금 식을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6 곱하기 Q6이다? 근데 QX는 이 부분이 뒤집어진 거지 나머지 부분은 원래 QX일 거였다? 그럼 당연히 Q6은 부호가 뭐야? 양수야. 이제는 G2의 부호를 주어진 그림을 갖다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지가 않은 게요. 피적분 함수잖아요? 얘의 부호는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의 부호가 결정하거든? 근데 0이라는 지점을 여기 어딘가에 찍었다라고 치면 이때는 절대값 그래프가 y는 1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피적분 함수의 부호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G2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야 근데?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2번에 그려줬던 그림 3차 함수 그림 빨간색으로 그려줬던 그림 필기해놨지? 이 6 뚫고 가운데에 y는 x에 접하는 거 하나 있는 상황 그게 요 그림이야.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잠깐만 지금이라도 뭐를 알았어야 돼? 합집합의 개념을 알았어야지. 여기 x는 0이 나왔는데 심지어 여기서도 1에 쓸 수 있네. 이게 마지막 케이스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여기는 x는 0 딱 하나밖에 고정이잖아요. 여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왔었어야 돼? 그러면 절대값 q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가장 특수한 상황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접하는 게 정답이 아니었어. y는 1이야. 근데 여기서도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얘들아 잘 봐봐. 점 몇 개 있어? 4개 있지. 이거 배치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뭐에 따라 달라질까? 네모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 네모는 몇 군데 있을 수 있어? 4군데 있을 수 있어. 케이스가 너무 많지. 맞지? 똑똑하게 생각하자. 얘들아 6을 골라보자. 6을 먼저 배치하자. 왜 그러냐면은 야 봐봐. 우리 F6의 부호 알기가 제일 편해. 저기 있는 저 QX의 절대값 씌운 함수 Q6의 값의 부호가 곧 F6의 부호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6은 이 두 숫자보다는 확실히 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그치?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그럼 이때는 F6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뒤집어진 거니까. 그럼 이때는 F6은 6배의 Q6인데 이번엔 얘가 아까랑 좀 달라졌어. 괜찮은 것 같기도? 이때 G2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6과 비교했을 때 작은 확실한 두 놈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0의 위치가 여기, 2의 위치가 반드시 여기 와야 되고 네모가 무조건 1로 고정돼야 돼. 따라와. 그럼 실제로 봐봐. 0부터 2라는 요 구간 있지. 이 구간에서 누가 더 크니? y는 1이 더 크지. 그럼 이때 피적분 함수 부호 양수인 상태, 음수인 상태야? 음수인 상태야. 그럼 이때 G2 얼마야? 음수야. 만족돼? 안 돼. 그러니까 답은 6이 여기 있을 때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y는 1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6이 있는 상태 이걸 원한다. 잘 봐 얘들아. 이때는 F6이 양수라는 건 확정이야. 이젠 이 정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겠지. 이때 G2의 부호를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음수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그럼 이제부터 0과 2의 위치를 어디다가 놓을까 생각해야 돼. 나 너 음수로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 여기가 0, 여기가 2야. 불가능하지. 왜? 절대값 그래프가 더 크거든. 피적분 양수거든. 불가능. 그럼 이번에는 0을 여기다가 놓고 2를 여기다가 놔. 피적분 부호 알겠니? 잘 모르겠죠. 이건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0을 여기다가 2를 여기다가 놓으면 확실하게 뭐인 거 알아? 음수인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시고 조건 들어맞나 확인하고 또 안 된다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2를 여기다 놔야죠.
물론 계산하기 전에도 이차 함수 그래프 대칭성을 생각을 좀 하신다면은 아마도 여기다가 2를 놨을 때 불가능하다는 거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좀 더 잘 보이는 상태다. 그래서 0과 2에서 피적분 함수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적분값도 음수야. 요게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야. 봐봐. qx라는 함수 있어. y는 1과 어디에서 만나? 0과 6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에서 미지수로 잡고 이렇게씩 세우세요. 됐죠? 0과 6에서 만났어. 그런데 2라는 지점은 뒤집어져서 만났지. 그럼 Q2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2를 집어 넣으시면은 이 값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8a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 튀어나와? 4분의 1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qx라는 식에다가 절대값 x를 곱해 보시면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상황이 똑같이 발생한다. 3차 함수 그래프를 추론해서 얻은 개형과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훨씬 낮지 이게. 얘들아, 요 두 번째 풀이가 더 실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x로 묶은 다음에 절대값 x 빼가지고 2차로 관찰할 생각을 하죠? 시험에서 저는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해야만 해요. 얘들아, 시험 때 내 감각의 의존도를 낮추고 연습한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의존도를 높이는 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전략이거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아까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너희가 느낀 건, 너희가 그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차 자체로 추론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식을 통해서 추론 난도를 낮추는 게 무조건 올바른 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됐니? 그리고 수능에서 주관식 3점 꼼꼼하게 푸세요. 틀리면 안 돼요. 자,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20번 문제가 빈칸이어서 혹시라도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하면은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를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문제 난이도 자체는 너무 쉬워서 모르거나 틀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혹시 빈칸 난이도를 만약에 수능에서 높이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 하면 될까요? 생략하면 돼요. 그럼 생략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논리를 생략하거나 계산을 생략하거나. 그래서 첫 번째는 논리를 생략하는 경우,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즉 뭐를 발생시키면 난이도가 올라갈까요? 비약을 발생시키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럼 너희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거는 뭘까? 당연히 논리 생략이야. 그럼 만약에 논리가 생략되어 있어서 다음 빈칸으로 가는 과정 자체를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아, 수능에서 만약에. 그리고 빈칸 아마 낸다면 20이 될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될까? 진짜 문제에서 말한 이 해설대로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구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 돼. 그래야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앞뒤 관계만 따져가지고 빈칸을 어떻게만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때는 직접 값을 구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생각해서 추론하셔야 됩니다. 요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수학이 국어랑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어 문제도 선지 구성 방식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들 때 어떻게 하지? 그 패러프레이징이라 하잖아요. 같은 말을 다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모습을 바꾸는 거지. 왜 막 그 인간 강사들이 유튜브 나와갖고 아니면 강의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뭐 아름다움이 죄라면 나는 무죄입니다. 막 이러잖아. 근데 결국에는 나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뭐 별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그래서 빈칸 난이도가 높다면은 논리가 생략된 거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21번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게 영상도 찍고 있어갖고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 문제 처음 풀 때 한 3분 안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안 풀었어. 나는 이거 그냥 값 추론해서 풀었어. 시간 제곱 풀 때.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푸는 게 아니었어서 처음 풀 때는 그냥 값 추론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추론한다는 게 논리적 추론은 아니고 그냥 야매로 처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값을 찍은 다음에 대입해보니까 성립해가지고 일단 체크하고 난 뒷문제로 넘어갔거든? 그 과정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그냥 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할까봐 그래. 수학을 잘하려면 처음에 보자마자 문제가 어떻게 풀지 보여야 되고 논리 구조가 딱딱딱딱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풀려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자, 볼게.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누기 2x 누가 봐도 25학년도 9월평가원 21번이 생각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게 뭘까? 우리 기출 공부했잖아.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지? 이 문제는 정수였어요. 이 문제는 뭐죠?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일단 뭐를 열어도? 그래프 해석을 일단 열어. 실수란 조건을 보고 그래프 해석의 가능성을 난 열었어요. 문제를 읽을 때. 누가 봐도 이 식을 보면은 평균 변화율을 떠올릴 법하지만 우리는 아팠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진 말자. 하지만 실수 x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자. 반반인 상태. 나는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식은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갖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리고 이걸 그려서 뭔지도 모르는 그래프인데 이거를 기울기의 대소 관계로 파악한다? 즉 이거를 다시 한번 기울기로 해석을 한다? 어려운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하필 0이 아니라는 말을 했을까? 분모에 x가 들어있으니까 0이 아니라는 말을 할 법한 것 같아. 나는 이거 보고 극한 씌웠어요. 어떤 바람을 갖고 극한을 씌웠냐면은 0으로 극한을 보냈을 때 얘가 0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얘와 얘를 풀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미분계수와 여기서 발생하는 미분계수의 부등식이 양끝이 똑같아져 가지고 같은 값으로 갔으면 좋겠다. 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극한 씌우시면 fx가 3차함수기 때문에 도함수 당연히 연속일 거고 0에서 미분 가능할 거고 여기도 0이고 그리고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등호는 당연히 유지가 될 거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거를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그냥 결과를 적어 드릴게요. F'0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여기까지 쓰고 이건 그냥 식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별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와의 공통점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우리 요 문제 25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 문제 혹시 구하라고 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 F' 얼마 구하라고 했어. 근데 정보가 모자라서 fx는 몰랐다. 근데 F'이었기 때문에 fx의 상수항이 얼마인지 안 궁금했다. 이것도 봐. fx 상수항 필요 없지? 아마도 상수항 날라가겠지. 그럼 미지수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게 이 문제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fx를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고 상수항은 그냥 없다 취급하자. 그래도 답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맞죠? 구하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미분계수예요. 굉장히 유사하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을게요. 미분해가지고 이 나누기 2하고 x제곱 더했습니다. 그리고 미분해가지고 나누기 2 하시면은 ax라는 덩어리 나올 거고요. 미분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은 2분의 b라는 게 나올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빼기 2. 요게 부등식의 좌변입니다. 그리고 2x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계산하시면은 2bx 나누기 2x가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오른쪽 식도 적을게요. x 4승 이렇게요. 그리고 일단 이 가운데 거를 4x 제곱 2ax 더하기 b라고 바꿀 수 있어요.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기출의 영향으로 인해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이 같은 순간 관찰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어. 근데 A, B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찰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고려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고려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쌤 저는 1번 부등식부터 풀래요. 그래서 양면에 2를 곱해갖고 식을 정리하고 싶어요.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자, 그래 천천히 하자. 왼쪽에 2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다가 2 곱하시면은 8x제곱 4ax 더하기 2b가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잘 정리하시면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더하기 4 요게 0 이상이구나 이게 나와요. 됐니?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나요? 아니요.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면 돼요. 그러면 대놓고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되나?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의 성립 조건이 나오면 우린 판별식으로 문제를 끌고 왔는데 고민할 법해. 근데 들어봐. 이 부등식은 0이 아닌 상태에서 성립해야 되거든? 집중해봐. 이게 만약에 성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0일 때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였던 거잖아. 근데 0일 때 딱 음수였다가 갑자기 이가 만족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너는 0이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하거나 작성할 수 있어. 괜찮아? 뭔가 근데 이게 A, B에 대한 조건이 2개고 심지어 정수 문제도 아닌데 이게 풀리는 게 맞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리고 A제곱이 3배에 B 더하기 4보다 작거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이 조건을 썼잖아. 근데 F'0이라는 거를 바꿔봐. 뭐로 바꿀 수 있어? B로 바꿀 수 있어. 이건 그냥 B거든? 여기서 난 찍었어요. 진짜야. 봐봐. B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이 어떻게 움직여? 0부터 12까지 움직이지. 내 말 이해하니? 잠깐만요. 왜 3이야? 얘들아 요거 판별식 쓰면 12여야 돼? 이렇게 4 해야 아니구나. 절반이니까 맞구나. 제대로 쓴 게 맞죠? 예. 3이라고 쓴 게 맞네. 내가 절반 했구나. 봐봐.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게 0부터 12까지 움직이는 거 맞지? 잘 봐, 이때. A제곱이 1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A가 범위로 나와. 근데 A제곱이 0 이하다가 되잖아? 그러면 A는 0이야. B에다가 4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B에다가 마사 A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문제가 성립하던데? 그래갖고 나는 그냥 이거 갖다가 답 내고 나중에 돌아와갖고 다시 한번 풀자. 이렇게 하고 난 넘겼어요. 정확한 풀인가요? 아니요? 이제 혼나야죠. 근데 시험 땐 맞추면 되잖아요. 이게 강사들이 수업을 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풀이를 학생들한테 소개할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할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수업하고 싶지 않아. 9월부터는 내가 기출 정리할 땐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근데 9월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처음 풀었을 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냐, 덜 익힌 날것에 그걸 먼저 일단 제시를 하고, 근데 결국 시간 들여서 이 문제를 고민을 했다면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거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그리고 실제로 찍어갖고 푼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 근데 왜 자꾸 현실을 부정해? 그런 학생들 많은데. 자, 근데 이걸 판별식 조건 썼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값의 범위가 이렇기 때문에 정답이 결정이 안 나는 게 맞잖아요. 우리 2번도 고려 안 했어요. 근데 답이 결정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래서 계산을 할 건데 이걸 실제로 또 넘겨갖고 식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이 부등식도 0이 아닐 때 항상 충족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 2차 부등식이 아니거든. 그럼 이때부터 뭘 생각해야 돼? 이게 성립이 된다? 우리는 4차 부등식의 성립 조건을 언제나 뭘 생각했지? 그래프를 이용했어. 그래프를 근데 왜 못 그릴까? 난 너를 모르네? 근데 똑같은 게 있네? 문제에서 끝이에요. 뭐? 공통 부분에 대한 추출이야. 2ax 더하기 b라는 것보다는 x 4승 마이너스 4x 제곱이 더 크거나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있는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0이 아닐 때. 드디어 어떤 형태야? 왼쪽과 오른쪽에 아는 것, 가운데 모르는 것, 추론이 가능한 형태야. 그런데 4차 함수 그래프를 굳이 미분해 갖고 그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우함수 그래프, 짝수처만 있으니까 이런 4차 함수 그래프가 생성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여기는 2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알고 있으니까 이 지점이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시면은 루트 2,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도 알아요. 여기 마이너스 4가 있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려야 하는 2차 함수도 y축 대칭이라는 사실은 동일하고, 이런 빨간색 선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꼭지점이 접하는 형태야겠구나. 됐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게 성립하기 위해선 2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빨간색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2ax 더하기 b가 너가 돼야 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얻었던 결론이랑 똑같죠. 실제로 21번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봤던 논리일까요? 미적분이에요. 우리 미적분 문제에서의 방정식 활용을 풀 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주어진 식의 실근 개수 이야기할 때 식을 넘길까 말까, 나눌까 말까 하면서 한쪽엔 그릴 수 있는 그래프, 한쪽엔 못 그리는 그래프를 놓고 추론하지. 그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작년 9평 21번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야, 그거 욕할 만한 문제 아니야, 이런 걸 위한 초석이었어 라는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냥 뇌피셜이에요. 네.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거에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러면 안 돼, 난 수학적으로 풀어야 돼, 그런 강박을 갖지 마. 괜찮아. 뭔가 보여? 넣어봐. 정말 괜찮다. 나 시간 재고 수학 문제 풀잖아. 그러면 너네랑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시간 재고 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그래, 오케이, 이 문제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이건 수업 준비할 때고, 너네처럼 똑같이 시간 재고 풀면 나도 진흙탕 싸움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너네 기출 정리할 때, 평가원 그 문제 기출 정리할 때 문제 퀄리티가 어떤 느낌이야? 되게 좋지. 수능 기출들은 니네 이거 볼 때 문제가 좋네 생각 들어? 안 들어. 답이 왜 안 나와, 씨.
응답 이런 느낌이잖아. 맞잖아. 아, 그게 정상이라고. 나는 문제를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풀고 싶다. 그런 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야. 진흙탕 싸움 하는 게 맞아. 다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공부할 땐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이해되니? 빠르게 22번 해설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물어볼게. 내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 혹시 이 문제 나는 탄젠트 덧셈 정리 썼다 있니? 없니? 이 문제는요, 탄젠트 덧셈 정리를 써도 잘 풀려요. 근데 미적 선택자한테 유리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 덧셈 정리를 이용하지 않는 게 더 잘 풀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뭐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선생님, A, B 점의 위치를 반대로 봤어요. 근데 반대로 보시면은 가족권을 보고서는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B가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건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하는데 뭐 신발끈 공식을 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 두세 명 있던데 왜 이 문제에서 난 신발끈 공식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잘 쪼개지는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나오길래 저는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어서 못 풀었어요. 이런 학생도 있는데요. 나는 그거는 너무 찍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역함수 그려도 돼요. 2의 x제곱으로 놓고 문제 풀어도 잘 풀려요. 자,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사람인 이상 A를 왼쪽에 적을까요? B를 왼쪽에 적을까요? A를 왼쪽에 적죠. 나도 그랬어요. 근데 가족권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B를 여기다가 두고 A를 여기다가 두고 풀어야 하는 거는 가족권에 의해서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Y는 X, Y 교점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Y는 X가 있습니다. A를 먼저 수선을 내렸다 했고요. 그래서 A에서 수선의 발을 꽂은 위치가 P라고 했고 B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다라고 해서 그 점의 이름이 Q라고 하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웠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있는 요 AB라는 요 선분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라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문제를 토대로 그냥 올해 방향성이 좀 정해졌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수로그 함수 문제 좀 많이 주겠습니다. 그거 연습 좀 합시다. 근데 요랬던 기출문제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 지수함수 2개 나와 있고 기울기 2짜리 직선 나와 있고 선분 길이가 루트 5일 때 나왔던 문제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1, 2입니다. 좌표 계산으로 풀었던 문제 기억나시죠? 똑같은 문제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기울기 7분의 6짜리 직선 만들어갖고 연립식 세울 건가요? 그거 절대 아니죠. 기억하세요. 지수 로그함수 문제에서 기울기가 제시된 직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근본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관계를 찾으시고 그 관계는 곧 뭐냐? 좌표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은 좌표를 옮길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구구단처럼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고 내가 아직 안 적은 정보가 y절편의 차이값을 안 적었어요. 자, 실제로 내가 했던 것처럼 해줄게. 잘 봐봐. PQ를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y절편 그 다음에 AP를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y절편인데 내가 실제로 시험지에 그림 그릴 때 여기를 좀 크게 그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걸 그냥 X절편과의 차이값으로 바꿨습니다.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이 길이가 2분의 13이구나.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분명히 기울기를 보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 그림은 그렸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 지수로그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너희는 주로 이제 비례상수 잡을 때 K로 많이 잡으니까 이거를 7K로 잡고 여기를 6K로 잡겠다 하는 것도 그랬을 것 같아. 여기까지 놓고 아마 문제를 고민했겠지. 아니면 2분의 13을 여기다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이 직각삼각형은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좌표를 옮길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B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7K 위로 6K만큼 가면은 A라는 점이 나옵니다. 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좌표 잡으세요. 자꾸 순수 기하로만 접근하려 하지 마시고 좌표 잡으세요. 잡을게요. 알파 컴마 로그 2 알파요.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이거 그치? 알파 더하기 7K라는 지점 맞지? 그리고 얘가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6K인데 얘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 이 점의 좌표를 로그 2의 x에 대입한 걸로 쓸 수 있지. 따라와. 그러면은 이 순간 뭐가 만들어져? 관계식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니? 알파 플러스 7K 이렇게요.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두 놈이 같다라는 정보를 이용하시면은 뭐가 구해질까? 뭐가 구해져? 아니 로그 2 알파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로그 2 알파를 만약에 넘기게 되면은 1 더하기 알파분의 7K라는 게 얼마 돼요? 6K 돼요. 미지수 두 개야. 안 풀리지? 안 풀리잖아. 이거 이용 안 했지?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요 직선을 쌤이 그냥 노란색으로 빗금치고요. 여기 있는 B라는 점의 좌표를요. 편의상 네모 컴마 세모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 가능한 거 동의하나요? 그럼 얘가 뭐예요? 네모 더하기 세모죠. 기울기가 1이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절편이 네모 더하기 세모, 즉 XY 좌표의 합이에요. 맞잖아. 그러면 여기 점의 XY 좌표 합에서 여기 점의 XY 좌표 합을 빼게 되면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 더해. 얘랑 얘 더해. 빼. 알파 더하기 이거 어디야? 알파 더하기 로그 2 알파, 알파 더하기 로그 2 알파 사라지지. 길이가 얼마야? 13K야. 되게 당연한 이야기야. 나 지금 그냥 무슨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한 거냐면은 직방 만든 거예요. 직방 만들어서 X 절편이 이거 더하기 이거구나. 직방 만들어서 X 절편이 이거 더하기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거 굳이 X절편으로 옮기지 않아도 얘들아 괜찮아. Y절편과의 차이값도 똑같아. K 얼마야? 2분의 1이요. 됐니? 그러면 여기 내가 위에 흰색으로 적은 이 식이 모습이 바뀝니다. 로그 2에 1 더하기 2알파분의 7K. 요게 3이다.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끝났어요. 얘가 얼마여야 돼? 8이어야지. 얘가 8이어야 되기 때문에 K자리 생략해야죠. K에다가 2분의 1 넣은 거니까. 그럼 얘가 8이어야 되니까 알파 값이 얼마가 튀어나와? 2분의 1 튀어나오지. 알파가 2분의 1이 튀어나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 또한 2분의 1, 마이너스 1로 고정되죠. 끝났네요. 이 문제가 21번보다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어딘가에 Q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데 이 두 길이는 수직 2등분 된 길이고 그리고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있고 어딘가에 P가 있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야. 맞지? 그런데 이 점의 좌표를 계산했기 때문에 Y는 X까지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쓸 수 있지. 맞아 아니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너와 너 사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도 되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 나는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2루트 2분의 3 나오고요. 여기 있는 길이 똑같이 2루트 2분의 3 나오고요.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나는 요 보조선을 이렇게 생겨먹은 보조선을 그려서 위에 있는 직사각형과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으로 분리해서 풀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한 요 길이를요, 여기다가 옮겨보면은 y는 x와 평행한 선의 길이에요. 얘를 여기다가 쭉 끌고 내려와서 갖다 붙이세요. 그림이 좀 별론데 요렇게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2분의 13이라는 길이에 몇 분의 1 하면 돼? 루트 2분의 1 하면 돼. 그럼 얘는 2루트 2분의 13이라는 길이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요 길이는 2루트 2분의 13이야. 됐니? 그런데 아저씨들 보세요. 여기 길이 못 구하겠니? 아니, 구할 수 있어. 왜? 우린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거든. K가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7짜리, 이만큼의 길이가 3짜리였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 또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겠습니다. 요거 제곱하시면은 4분의 49, 요거 제곱하시면은 4분의 36, 루트 씌우시면은 2분의 루트 85. 그러면은 요 빗변 길이가 2분의 루트 85가 튀어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계산하시면은 2루트 2분의 1로 잘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넓이식 완성하겠습니다. 밑변 길이 2루트 2분의 13이죠. 그럼 2루트 2분의 13이라는 길이에다가 2루트 2분의 3 한번 곱하고, 그럼 직사각형 넓이 나오지. 직사각형 넓이인데 위에 있는 삼각형은 밑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직사각형 한 번 더하고 직각삼각형 한 번 더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해주면 돼? 너 곱하기 너 나누기 이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16분의 13. 요거 더하시면 정답이에요. 됐니? 됐지? 뭐 계산해줘? 8, 2니까 16분의 39 곱하기니까 117, 13 130 나누기 16. 요거 약분 잘못해서 틀린 사람도 있어. 계산 똑바로 해. 얘들아,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도달하잖아? 그러면 살짝 사람이 도파민에 흥분된 상태가 돼. 나 22번 풀었다, 수능에서. 빨리 하려고 해. 그때 한 템포 늦춰야 돼. 답 쓸 때. 알겠어? 특히 P분의 Q꼴은. 왜? 정수가 안 나오거든, 답이. 어차피. 물론 답이 8일 수도 있어. 그럼 정답이 1분의 8일 거야. 이런 문제 내겠냐? 안 내. 그러니까 아니야. 올해 수능은 1분의 8이 정답일 수도 있어. 하는 것보다는 너네가 계산 실수할 가능성이 높겠지. 여튼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아까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덧셈 정리에 대한 활용도 가능은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걸까요? 어디서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봐봐. 이거 빨간색 기울기 7분의 6이지. 이거 주황색 기울기 1이지. 여기 세타라고 잡으면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지. 탄젠트 세타 얘들아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기울기 1, 기울기 7분의 6이니까 덧셈 정리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쓰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7분의 6 나누기 1 더하기 7분의 6 얼마 나와? 13분의 1 튀어나오지. 그럼 얘가 13분의 1이 튀어나오면은 여기 있는 요 빗금친 직각삼각형의 밑변 높이 비율이 13대 1이었구나 알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봐봐. 우리는 이 길을 알아 몰라? 알지? 얼마라고 알아? 2루트 2분의 13이라고 아까 계산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13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2루트 2분의 1인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거야. 아까는 이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 통해서 여기 길을 추론했는데 이번에는 이 길이 직접 계산하고 탄젠트 덧셈 정리 써서 비율 가는 게 13대 1이고 알아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쪽 파란색 삼각형에서 써서 빗변을 계산하고 7K, 6K 잡은 다음에 7K, 6K 갖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7K와 6K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순서가 약간 반대지만 가능은 해. 뭐가 더 편해? 이게 더 편해. 좌표 잡는 게 더 편해. 그래서 기억해. 오해하지 마. 공통 과목에서 미적분 내용을 이용했을 때 안 풀리게끔 문제를 설계하진 않습니다. 근데 미적분을 써야 훨씬 더 빨리 풀리게끔 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건 출제진들이 검토를 해요. 얘들아 진짜 큰 욕먹어. 맞잖아. 미적분 하면 유리하게 출제하면 큰 욕먹어. 그렇다고.
그래서 나 이거 덧셈 정리 쓰면 풀 수 있을 것 아니야. 덧셈 정리 쓰면은 이건 교육과정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풀이를 반드시 생각해내야만 할 거야. 그러지 마. 써서 풀 수 있으면 풀어.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보다는 정석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푸는 게 더 편할 가능성은 높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22번을 정리하고요. 그런데 나는 수능에서 지수로그가 22번에 출제되면 이거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물론 실전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지만 이건 좀 쉬웠다. 그리고 15랑 22의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수열에 대한 공부보다는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거기까지 해서 공통 과목을 일단은 마무리 지을게요.